네, 오늘 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키워드 놓고 전략 이야기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할 이야기들 많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야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까지 골고루 해볼 텐데요. 자, 1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요, 반도체로 꼽아봤습니다. 반도체 관세가 오고 있는 과정에서 기다리는 입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조금 흔들리는 건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 이지은 대표님께 드려볼게요. 거래 자체는 좀 한산합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삼성전자 앞에 7자랑 조금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되길 원한다라는 멘트까지 나온 영향인지 관세랑 연결 지어서 오늘장 조정을 보면 될지 이거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아무래도 관세 발표 우려가 계속해서 좀 짓누르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관세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시세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톱이 같이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 섹터의 흐름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쪽으로의 수급이 좀 더 유입되는 현상 속에서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은 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지금 퐁당퐁당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조정이 나올 때마다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건 바로 나스닥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오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가 나왔는데 그 영향도 또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 거기다 플러스 관세에 대한 이슈까지 좀 맞물려서 여러 가지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이 좀 제한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관세 관련돼서는 저는 근데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무작정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끝났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AI 시장에서의 중국 시장을 견제하고 가장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이 심리 자체는 계속 여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역할할 수 있는 메모리 시장에서의 역할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관세를 계속 무분별하게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수입하는 입장에서의 가격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관세 관련돼서 최애국의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뭐 조건부에 대한 부분들 붙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는 무작정 우리가 부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지켜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체크는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아직까지는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는 그럼 어때요? 삼성전자, 테슬라가 손을 잡았다라는 이슈 이후에 반도체가 정말 소부장도 그렇고요. 연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놓친 건가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지금의 흔들림, 이러한 잡음 과정을 오히려 막차를 탈 수 있는 구간으로 보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는 길게 우리가 호흡을 가져가고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네. 하신다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향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부분은? 저는 지금은 삼성전자 쪽을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는 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 원래 기존에 노출됐던 뉴스이긴 하지만 오늘 HBM4 관련돼서 또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 뭐 중국 쪽에서도 로봇 쪽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M&A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산업 쪽으로 좀 열고 봤을 때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실 수 있고 내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두 종목 모두를 품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개를 모두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은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네.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재규 본부장님께도 비슷한 결의 질문 좀 이어서 드려볼게요. 네. 오늘 조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본부장님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이재은 대표님께서는 보유자는 계속 끌고 가자. 신규도 타이밍 봐서 지금은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진단 주셨는데 동의하실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르게 전략의 포인트를 잡고 계실지요?
네, 저도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사실 반도체가 오늘 조금 이제 힘이 약하죠. 사실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키 맞추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비해서 좀 더 강한 모습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어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 쪽으로도 자금이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에코프로라든지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단으로 자금이 넘어가면서 반도체가 일정 수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편한 선택지가 역시나 반도체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 때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코스닥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반도체 쪽이 안 좋을까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뭐 전고체라든지 시장에서 부각되는 종목들이 조금씩 변동성이 나오는데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이야기가 쏙 들어간 쪽이 있습니다. 바로 유리기판 쪽인데 전 지금부터 유리기판을 좀 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필옵틱스라든지 Y시캠 같은 기업들도 좀 체크를 해 두시고 변동성이 좀 커지면 그때는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가 있으니까 체크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외됐던 쪽까지도 볼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적 나와서 관련된 이야기, 관련된 흐름 잠깐 보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의 2분기 성적표가 나왔네요. 매출액은 1조 803억 원, 전년 대비 5.5%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영업이익가 같은 경우는 시장 추정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869억 원으로 확인이 된 상황. 일단은 시장의 반응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수치 나오고 현재 현대백화점 2.46% 오름세 나옵니다. 지난달 고점인 8만 원 선 밑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소비에 대한 관심도 높은 가운데 현대백화점 실적 이렇게 소화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먼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봤고요. 이재규 본부장님, 하나 더 반도체 짚고 갈게요. 이 유리기판을 주목할 시점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오늘 HBM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삼성전자 드라이브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재용 회장의 행보에 주목을 한다면 파운드리 다음으로는 HBM에서 뭔가 나올 것이다. 관련된 드라이브에 힘줘서 전략을 가지는 건 지금 어떻다라고 진단하실까요? 네, 저는 파운드리에 이어서 HBM 쪽에 대한 모멘텀도 삼성전자에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재용 회장의 그런 행보를 보면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과 그리고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보다? 그렇죠. 근데 뭐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HBM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는 계속해서 해봐야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주가 흐름이 안 좋았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400조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지 못했었던 로봇 쪽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HBM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차라리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와 그리고 뭐 HBM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지금 모바일 사업부 같은 경우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매력적이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이거 밀리면 더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비슷한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은 계속 가지고 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 관세 이야기 여기서도 좀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다음 주 예고한 섹터가 첫 번째는 앞서 1위에서 본 반도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이재은 대표님과 먼저 시작을 할게요. 관세 이야기를 계속 저희가 먼저 하게 되네요. 수치가 결국은 250%까지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표님? 사실은 오히려 현실성이 없어서 가늠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거든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관세에 대해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관세 노출도가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이야기 좀 들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관세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관세 관련돼서 250%는 너무 좀 과하고 좀 현실성이 없나요? 네,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는 약가 인하를 계속 외쳤었는데 사실 250%의 관세는 절대 약가 인하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신의 정책에 반하는 스탠스네요. 네, 공급망에 대한 재편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한테 가격도 전가를 시킬 수밖에 없고 보험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가 이야기했던 약가 인하 정책과는 반하는 부분이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알아서 북미 쪽에 생산시설을 짓겠다라고 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발이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 소비자 입장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부분에 반하는 부분 또 기업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어느 하나 좋은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 정치적으로 좀 쓰일 가능성이 확실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도 점진적으로 올려가서 2년 후에는 최대 250%인데 이게 결국 시간도 좀 벌려는 부분도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가 그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업별로 어떤 대응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은 뭐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건 오늘 관세 이슈 때문에 거의 지금 8% 가까운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OEM, ODM 쪽을 지금 미국 쪽에 생산시설과 조인을 해서 그쪽으로 타겟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공장을 미국 쪽에 세워서 대응을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쪽에 재고를 넘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단기적인 좀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업단의 입장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250%라는 그 숫자를 부담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SK 바이오팜은 어제 실적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좀 크게 확대가 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관세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라는 점 그리고 기업들별로 좀 차별화된 대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기업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저는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 기업별로 어떠한 대응책을 짜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재규 본부장님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제가 언뜻 그냥 쭉 생각을 해봤을 때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 바이오팜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네. 이렇게 미국 비중이 높은 쪽에 대해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환호했다가 하루 만에 너무 분위기가 달라져서 당황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전반적으로 보유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은 잘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90%가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좋은 모양새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전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뇌전증 신약과 관련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관련돼서 그 특허 같은 경우 특허가 있는데 그 신약에 대한 특허가 있는데 특허가 있는 신약 같은 경우는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여될 가능성이 높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CDMO 기업이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지만 뭐 CDMO라든지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시장에선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부터 잘했었던 분야가 이쪽입니다.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CDMO라든지 신약 쪽에 대한 모멘텀, 신약 쪽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빅파마들이
기업가들이 우리나라 같은 기업에서 우리나라 같이 좀 작은 기업이나 영세한 나라에서 이 시장 물질을 사가지고 무언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과의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건 뭐 미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트럼프가 우리가 너무 예단하기 어려운 분이라는 거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객관적이거나 평범하게 생각해 본다면 네. 현재 상황은 그렇게 부담을 느낄 만한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견.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개별적인 종목별 악재가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악재가 있는 기업 한다면 생각나는 기업이 오늘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대표님, 그러면 네이처셀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처음은 사실은 아닌데요. 조이드스템 허가 반려됐다라는 소식에 뭐 미국에서 정면 승부하겠다라고 회사 측의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실망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게 한정된 이슈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의 하락 흐름으로 투자 심리 냉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네이처셀은 최근 들어서 추세를 좀 잘 만들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네이처셀 측에서도 이야기를 한 게 조인트 스템을 연내 미국 플로리다에서 상용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보유하신 분들의 기대 심리가 더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오늘 품목허가 반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도 어떻게든 대응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풀리자마자 내던질 가능성을 그러니까 비중이 많으시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기술적 반등이 살짝이라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이슈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하한가를 직행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그리고 기대했던 요소잖아요. 그게 실망감으로 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 다만 이게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는 재료는 아닐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오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ABL 바이오, 뭐 알테오젠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강해요. 여전히 좋아요. 네. 그 이야기는 결국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갖고 있고 그걸로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모습을 이미 시장에서 증명을 해낸 기업들에게는 신뢰도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결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다르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종목이 가진 모멘텀의 힘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오늘 8%나 오르네요. 제약바이오에 대해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좀 담아봤습니다. 에너지 쪽으로 좀 넘어가서 또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유럽도 원전 짓는다라는 이야기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전만큼은 뉴스의 무게감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본다면 이재규 본부장님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야 될지 지금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대장주로 많이 언급이 되었으니까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전력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이 들어오고요. 한전 그리고 한전 계열사가 강해요. 원전의 헤드라인을 가진 종목군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인지 원전에 대한 모멘텀 지금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원전 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장주는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라고 맞아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전력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전력을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원전 한국전력 모멘텀으로요? 같은 경우는 이 부채, 달러 부채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환율과도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도 이제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도 변동성이 좀 더 많이 나온 기업이 있는데 뭐 우진엔텍 같은 기업들도 오랜만에 6%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BHI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면서 끌고 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소형주들 같은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서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들도 어느 정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 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20년, 30년 전보다 지금 전자기기가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에너지원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전기차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산업의 구조 자체가 에너지가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전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풍력도 있고요,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 그 중에 하나가 원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이재은 대표님과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러면 원전에 대해서 모멘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 본부장님이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회사랑 갈 수 있는 주가 흐름과 그 위치 단이 다르잖아요.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원전 메리트를 지금 온전히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쪽은 어디로 봐야 될까요? 오늘 한미 글로벌과 같은 경우도 원전에 대한 키워드가 새로 붙으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원전 색이 포함되고 있는 쪽에 대한 모멘텀 강화 기대도 될까요?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네, 전 될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탄력이 나오다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 쪽에서의 첫 수주를 받으면서 PM에 대한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력들이 더 열린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윗꼬리가 달린 이유는 그 전에 한미글로벌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수주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용역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세론으로 저는 좀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물량에 대한 소화가 있고 나서는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조는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종목 자체가 여기저기 좀 테마성으로 끼어가는 맞아요. 이렇게 끼어가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일단은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가 다른 쪽이었지만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은 수익이 나면 챙기고 보자라는 그런 수급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앞으로 하반기 때 다 추가적인 입찰이라든지 이런 원전에 대한 모멘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미글로벌도 같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오늘은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원전은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지만 결국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수주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딜레이되고 하면 또 어느 순간에는 기대 심리가 살짝 꺾일 수 있는 구간들도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워낙 하반기까지 그리고 내년에도 입찰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가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큰 탄력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위로 살짝 올라가 볼게요. 대형 건설사를 본다면 지금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 돼요? 원전주가 가니까 오늘 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은 댐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건설주가 수혜라고 해서 움직인다라는 시선도 있거든요. 건설주가 가지고 있는 원전의 플러스 알파는 투자 관점에서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실까요? 네, 오히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겹쳤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을 수 있다,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건설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요인들은 뭐 국내 이제 뭐 건축 시장에 대한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부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같이 시작은 되긴 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주가를 끌고 왔었던 가장 큰 모멘텀은 원전 시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올 때마다 기간 조정을 가격 조정 겹쳤기 때문에 오늘 현대건설의 움직임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주들은 이제 원전이라는 키워드를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원전을 제외한다면 에너지 어떻게 봐야 될지 이재규 본부장님과도 살짝 이야기하고 갈게요. 원전이 사실 오늘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강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에너지를 넓게 본다면 오늘 자리에서 매력도는 어디로 봐야 돼요?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약간 종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쉬어가는 쪽도 나오기도 하고요. 좀 넓게 봤을 때 매력도는 어디로 시선을 두고
알고 계신지 좀 넓게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변동성이 좀 나오는 섹터가 있더라고요. 에너지 네. 쪽에서 네. 바로 수소 쪽이죠. 수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수소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전 지금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개 있죠.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일진하이솔루스라든지 그리고 두산퓨얼셀, 범한퓨얼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수소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꽤나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 쪽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에 비해서는 상용화 속도 자체는 좀 더디지만 그와 관련돼서 수소 쪽에 대한 산업 육성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정책 모멘텀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트레이딩이자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 이자 투자 관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에너지 둘러봤고요. 2차 전지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핵심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에코프로도 호실적 내놨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어제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온기가 남아있다, 그 여운이 남아있다라는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이제 안 좋은 뉴스도 있지만 좋은 뉴스를 보기 시작했다, 이 관점으로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에코프로의 실적도 나왔고 해서 한번 지금 자리는 어떤 위치로 봐야 되는 건지 질문 드려봅니다. 일단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더 생각을 긍정적으로 올리시나요? 하고 있어요. 네, 물론 2차 전지가 좋긴 하지만 예전만큼의 그런 시세 흐름들을 지금 상승으로 우리가 그때처럼 갈 것이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겠지만 확실히 바닥권을 탈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증명할 수 있는 조건들은 갖추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도 흑자 전환을 꽤 오랜 시간 동안 못 하다가 지금 세액 공제를 빼고도 흑자 전환했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고, 네.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이 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삼성 SDI라는 거 실적 좀 안 좋게는 나왔죠. 그래서 다시 그래 역시나 실적이 2차 전지는 아직이야 라는 생각이 들 무렵 지금 에코프로 BM이 또 실적을 다시 한번 터트려주면서 어저께 굉장한 강한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는 실적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조금은 바뀔 수 있는, 물론 이 에코프로 BM 실적을 보고서 의견이 좀 분분하기는 합니다. 지금 일회성일 수 있다. 3분기 맞아요. 때부터는 다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의 시각을 열어둘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ESS라는 새로운 또 키워드 원래 있었긴 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수주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선이 열렸다라는 점, 그리고 리튬 가격도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도 지금 EV 시장에 대해서는 업황 반등이 쉽게 나오진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독일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다시 부활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 유럽 쪽에서의 또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다각도로 열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2차 전지 관련된 시선 자체가 조금씩은 변화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게 종목들로서 삼성 SDI는 진짜 안 움직였었어요. 근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그만큼 수급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이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SS 포인트로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그러면 ESS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오늘은 전고체 관련주들도 강해요. 어제부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힘이 강하게 확인이 돼서 전고체 쪽에서의 수급이 강하게, 그리고 꽤 긴 기간 유지된 적도 있잖아요. LFP보다는 우리가 신기술의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오늘장까지 연속성 나옵니다. 전고체 키워드 봐도 될까요? 네, 이게 이제 전 구체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네. 전 고체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게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체 전해질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테마성을 가지면서 변동성을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전구체 쪽을 이야기한다라면 에코프로 머티를 보시면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있는데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121선이라는 그 중요한 이평선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돌파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왔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50%가 올라왔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 전반적으로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삼성 SDI가 어제부터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소외를 오랫동안 받았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ESS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ESS가 거의 많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해요. 과잉 생산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어쨌든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중국을 규제해주고 중국에선 과잉 생산 쪽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규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는 게 맞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좀 뉴스를 찾아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뭐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낙찰을 했는데 8군데의 장소 중에서 6군데를 요 삼성 SDI가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ESS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전 2차 전지는 지금 그래도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재료와 함께 반도체와 수급 경쟁 여기까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속보와 함께 반응이 좀 나오고 있네요. 소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부터 중국 단차이 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한다라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의 반응이 지금 거침없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지금 구간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노란 풍선이 지금 상한가 진입한 상황이고요. 참 좋은 여행의 호가도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현재 25%까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주의 흐름이 특히 더 강해요. 속보 쏘고 그리고 나오거든요. 여행주로 지금 공략을 해볼까요? 아니면 면세도 서서히 지금 힘을 받습니다. 지금 구간에서의 어떠한 대응이 최선의 선택지가 될까요? 오늘 일단 그 노랑풍선이 상한가 같고 맞아요. 지금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참 좋은 여행이 지금 25%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죠. 그렇지만 모두 투어, 하나 투어도 그 뒤를 따라서 지금 열심히 좀 가고 있는데 사실 여행주들은 시가총액이 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종목들이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이 종목들이 예전에 이제 무비자 시행 관련돼서 기대감이 계속 나왔을 때도 여행 관련주들이 움직이다가 쉽게 상한가를 말거나 하지는 못했는데 오늘은 정말 속보가 딱 나오자마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면 단기적으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게 실적으로 또 연결이 된다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두 가지 정도의 이런 대응 방안을 두고 좀 선택지가 열리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무비자 관광객 관광 시행이 되다 보면 중국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시기적절하게 이제 캐대언 열풍으로 인해서 캐대언의 나라로 가자라는 흐름이 글로벌 시장에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굿즈 판매도 지금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를 오고자 하는 전 세계 글로벌 인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면세점도 있을 것 같고 뭐 K-팝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산업군 소비재 산업군들이 다양하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단순 기대감은 아닌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가 맞물린 효과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변화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번 롯데 관광개발도 실적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카지노 쪽까지 호텔 쪽까지 다 두루두루 계속해서 우리는 좀 체크를 하면서 눌림이 나왔을 때는 공략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소비 키워드 가진 종목 중에서 손을 내밀어야 될까 고민되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된 이슈, 무비자 키워드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재규 본부장의 APR은 오후장에 윗꼬리가 달린다면 내가 한번 이런 마음가짐을 오전에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서 호실적 나온 이후에 APR 아무래도 대장주 성격이다 보니까 점검 받고 가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오후에 손을 내밀어도 될지 궁금한데요. 이게 네. 제가 말은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사실 여기서 이제 주가가 좀 밀리면 보유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더 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눌렸다 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굳이 우리가 APR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일단 화장품 쪽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APR보다 좀 덜 올라온 종목 중에서 오늘 가치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 중에서 펌텍코리아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용기 만드는. 용기 네. 만드는 회사인데 이 용기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펌텍코리아 같은 기업들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화장품 쪽은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PR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SM의 실적 나왔습니다. 컨센 추정치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확인해 보실까요? 영업이익이 시장의 관건이었는데 시장 예상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476억 원 나왔습니다. 현재는 2% 전후의 움직임입니다. 실적 나오고 좀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6분 후입니다. 2시부터 IR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랭킹5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지은 대표,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